좀 어때요? 좀 어렵나요? 많이 어렵죠? 제 딴에는 좀 쉽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어려워 이 경제는. 저도 지금 많이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게 분야가 경영 파트에서도 경제냐 회계냐 또 경영이냐 이거에 따라서 색깔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경제 지금 이제 기초적인 걸 못 잡잖아요. 그러게 되면 가면 갈수록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짜증나는 거야. 이 페이지만 보면 짜증나는 거야. 두려운 거야. 뭔지 모르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기초할 때는 제가 쉽게 좀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야 재밌거든. 어? 재밌어야 자꾸 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막 어려운 얘기를 막 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 두렵잖아. 머리 안 들어오거든.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 기초할 때 그냥 기초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제가 나눠준 프린트에서 4문제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4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날, 4, 5문제가 다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여기에 이제 뭐가 빠진 거냐 하면 우리가 그 계산 문제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 뭐 거미집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들어가요.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100이라고 봤을 때 경제론에서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지금 45% 정도, 한 50% 정도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해가요? 그래서 이 용어가 정말 중요하니만큼 잘 따라주시고, 요번에는 저랑 같이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자, 이제, 수요 변화를, 자,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설명을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수요를, 자, 수요라고 하는 것은 한번 또 들어가야 돼. 자, 수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라고 했다. 시작. 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뭐 한다는 거야? 변화시키는 요인이란 얘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을 막 좌지우지 움직이는 그런 영향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수요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냥 제가 얘기한 대로 막 되게 복잡한 말 쓸 필요가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만 살을 붙여서 이해를 하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어려운 말들은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지금 기초과정일 때는 내가 이해를 못하는 말을 굳이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요. 오래 가지도 못해. 이해 갔죠? 그냥 저처럼 똑같이 수요가 뭐야? 시작. 사고자 하는 마음. 자, 사고자 하는 마음을 뭐 했는데? 변화시킨대. 요인이 무슨 뜻이야? 그런 이유가 있대. 그렇게 설명을 하고서 들어가니까 쉽게 접근이 되잖아. 맞죠? 자, 거기 이 수요 변화 요인에는 자, 우리가 가격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다시 무슨 효과? 가격 효과라는 게 있다. 그럼 이 가격 효과는 거기에 제가 프린트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소득 효과라고 하는 거와 알겠죠? 그 다음에 무슨 효과? 대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수요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에는 가격 변화에 관련된 즉 가격 효과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 시간에 배웠던 거요. 자, 우리 아까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놈은 몇 가지가 있었어? 크게 2가지로 본다고 그랬잖아. 첫 번째가 누구? 가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자세하게 또 설명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 가격. 이해가요? 그러면 이거 다 배우고 나면 뭐 배우겠어? 가격 이외의 게 들어가겠지. 이해가요?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줘야 돼. 자, 그럼 먼저 가격에 대해서 봐요. 알겠죠? 가격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2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소득의 효과와 하나는 무슨 효과? 대체 효과를 우리 2개 더한 것을 가격의 효과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럼 선생님 소득의 효과는 뭡니까? 이렇게 이제 또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봐요. 저 프린트 보지 말고 지금 프린트 봐야 무슨 뜻인지 몰라. 괜히 막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니까 안 돼. 자, 설명할 때 들어야 돼. 자,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 소득의 효과는 간단한 거예요. 자, 내가 소득이 늘었어. 응? 막 내가 100만 원 받던 사람이 요번에 보너스 받아서 100만 원을 더 받아서 200만 원이 됐어. 알겠죠?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평상시 내가 못 썼던 거 보너스 달에 보통 사시잖아. 그렇지 않아요? 뭐 가구를 산다거나 가전을 산다거나 아니면 소고기 사 먹겠지 이렇게 하면서 소고기를 사 먹거나 맞죠 이거?
그잖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소비도 뭐한다? 증가가 돼. 이게 일반적인 관례야. 맞아요? 물론 저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반대로 제가 또 물어볼게요. 만약에 소득이 감소됐어. 응? 그러게 된다면 소비도 어떻게 될까? 줄겠지.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 월급은 한정적이야. 우리 오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자, 학원비가 막 인상이 됐대. 그럼 애들, 자, 교육비가 예체능, 국영수 이렇게 학원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서, 자, 나는 남편의 월급은 한정적이야. 내가 버는 게 한정적이라면 어느 것서부터 줄이겠어? 학원비를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예체능서부터 줄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체능 학원장들이 죽으려고 하는 거야, 맨날. 그럼 맨 마지막에 줄이는 게 뭐야? 수학학원, 국영수.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줄이면, 이년아, 밥 먹지 마, 너.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가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아무튼 중요한 거. 우리가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고. 알겠죠?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도 줄어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소비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 하면 수요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무슨 효과다? 시작. 소득의 효과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체 효과. 이 대체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대체 효과는 먼저 이 대체라는 말을 좀 알아야 되겠다. 대체란 얘기는 대신해서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아팠어. 알겠죠? 그럼 내가 수업을 못 하잖아. 그럼 나 대신 누군가 오겠죠. 그죠? 그 사람이 대체제야. 이해가요? 자,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거에서 음료수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경제학에서. 자, 우리가 콜라, 그럼 뭐? 사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알겠죠? 근데 제가 어디 딴 데 가서 콜라 그랬더니 펩시?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또 사이다 그랬더니 스트라이프 뭐 이렇게. 젊은 애들은 막 그 다양하니까. 그래서 순간 쪽팔려가지고 아주. 자, 아무튼, 우리는, 자, 콜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사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거? 이렇게 우리가 콜라, 사이다, 이게 대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콜라를 먹고 싶은데 콜라가 슈퍼에 없어. 그럼 뭐 먹어? 사이다. 이해가요? 이걸 우리는 대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콜라서부터 우리 잠깐 한번 봐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콜라 사이다를 되게 많이 설명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럼 한번 보러 갈게요. 자, 내가 지금 콜라를 먹고 싶어서 슈퍼에 딱 하니 갔어요. 어머, 근데 콜라가, 자, 가격이 뭐 했냐? 올라갔어. 알겠죠? 그러면 콜라를 선뜻 집을 수가? 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바탕이 뭐가 깔렸냐면 나는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근데 내가 쓰는 게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한 달에 쓰는 돈이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오버가 되면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잖아요. 한도 내에서 쓰는데 갑자기 콜라 가격이 확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자, 수요는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거를 우리가 아까 방금 수요 법칙에서 봤잖아요. 맞아요? 다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그런데 나는 탄산음료의 중독자야. 알겠죠? 왜 우리 어르신, 우리 아버님 살아생전에는요, 소화가 안 되시면 맨날 저한테 심부름 시키는 게 사이다 사갖고 오라고. 그럼 사이다 사갖고 와. 그러면 딱 드시면 어떤 한국의 소리, 이 소리 나잖아요. 맞죠, 이거? 항상 그런 소리 나죠,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위에 안 좋으신 분들은 사이다나 탄산음료를 드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왜 요즘 마트 가면 탄산음료 만드는 기계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위가 안 좋으신 분들, 또 어르신들은 탄산음료를 드시면 안 좋대요. 자,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자, 봤더니 사이다는 가격이 동결인 거야. 가격이 동결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 안 올랐어. 가격이 고정돼 있다는 얘기. 알겠죠? 그럼 나는 사이다 사 먹어, 안 사 먹어? 사 먹지. 왜? 얘는 가격이 올랐는데 얘는 안 올랐잖아. 어차피 우리 선생님 그거 아시죠? 자, 눈 가리고 콜라하고 사이다를 놓고 자, 어떤 맛이에요? 라고 하게 되면 구분 못 해요. 진짜요. 코도 막고. 왜냐하면 이 콜라하고 사이다는 그 향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콜라, 사이다라는 그런 색깔, 사이다는 어떤 색? 흰색, 콜라는
검은색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는 코도 막고, 알겠죠? 눈, 코, 자, 귀, 이렇게, 뭐 무슨 드라마 같네? 자, 코 막고, 눈 감고, 콜라하고 사이다를 놓고서 드셔보시고, 어느 게 콜라예요라고 하게 되면 못 찾아요. 똑같아요, 맛이.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한다? 콜라하고 사이다를 대체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봐요. 사이다의 수요가 뭐가 될까? 늘어나겠죠?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언젠가는 사이다에, 공급됐던, 사이다가, 만들어냈던 양이 어떻게 될까? 줄겠죠? 줄잖아요. 계속 얘를 막 하다 보면 얘도 언젠간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나중에는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물가가 같이 동시에 인상되는 게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 밀가루가 올라갔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돼? 대체재들이 전부 다 올라가는 거야. 뭐 라면, 과자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바로 이런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콜라하고 사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체제라고 하는 것이고, 대체 중에 콜라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는 뭐 한다? 떨어지게 되고, 그 비슷한 놈을 찾았더니 사이다더라. 그래서 사이다의 수요가 뭐가 된다? 증가가 되면서 얘는 언젠가 어떻게 된다? 왜? 양이 부족하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되는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무슨 효과라고 한다? 대체 효과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득의 효과와 그 다음에 대체 효과를 두 개 다 더한 것을 무슨 효과를 하자? 가격의 효과라고 하자. 그럼 이 가격의 효과에는 어떤 친구의 물건들이 있느냐? 그것을 따져보니, 첫째가 대체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보완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알겠죠? 독립재라고 하는 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제가 안 적어놨을 거예요. 그쵸? 거기에 제가 박스로 쳐놓은 거는 있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좀 적어주세요. 다시. 이 가격 효과에 관련돼서는 세 가지 우리가 물건으로 재화로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재? 대체재. 그 다음에 하나는 무슨 재? 보완재. 그 다음에 하나는 무슨 재? 독립재. 이해 가요? 거기다가 독립재는 없으니까 하나만 적어줘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는 애들은 이 대체재하고 보완재가 시험에 많이 나오기도 해요. 에? 그런데 제가 독립재는 나중에 중급할 때 하려고 안 적어놨지만 적어주세요. 그냥. 알겠죠? 그럼 얘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독립재라고 하는 거 제가 쓸게요. 얘는 가격에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거에 있어서 수요의 변화가 아예 없는 친구예요. 알겠죠? 다시 무슨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가격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는 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독립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는 놈. 시작. 독립재. 이해가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나는 꾸준하게 내 가격을 유지하는 가격. 어느 게 있죠? 있을까? 다음에 올 때 제가 이렇게 학원을 돌면서 물어보는데 다들 대답을 못해요. 나도 생각이 안 나고. 알겠죠? 한번 다음에 올 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알겠죠? 메시지 왔네요. 다시 한번 봐요. 다시 한번. 여기 독립재는 뭐라고 해요? 시작.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친구예요. 그러면 여기 잠깐만요. 제가 이 가격에 대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는 소득에 관련된 거 할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이거야. 가격의 영향을, 우리 아까 가격에 관련된 물건들은 뭐뭐가 있다고요? 시작. 대체재, 보완재, 독립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대체재, 보완재, 독립재. 앞자는 좀 머릿속에 좀 담아두셔야 돼. 왜? 소득은 또 달라.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소득 밑에 그 프린트 잠깐만 보시면 소득에는 정상재, 열등재, 중간재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보이죠? 다르죠? 지금 말이.
가격일 때와 소득일 때 가격 이외의 것 다르죠, 지금. 쓰는 말이 달라.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잘 봐요. 다음 수요 변화 요인 중에 가격 변화에는 가격 효과로 인한 것 중에서 알겠죠? 가격 변화 요인에는 대체재, 보완재, 뭐라고 한다? 중간재가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OX, X야. 중간재는 가격 이외의 변화를 시키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이해 갔죠? 그래서 이것을 앞자만 따서 대보독 이렇게도 암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일단은 대체재, 보완재, 독립재가 있다는 거. 뭐에 관련된 거? 가격의 변화가 되는 거. 이해 갔죠 이거? 다시 한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물건들 재자라고 그래. 재. 무슨 재, 대체재, 무슨 재. 알겠죠?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재라고 하는 거. 자, 물건에는 변화를 주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시작. 대체재, 보완재, 그 다음에 독립재. 다시 무슨 재? 독립재. 독립재는 가격이 인상하고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놈이에요. 이해가요, 이거?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소득이 예를 들어볼게요. 소득이 올라갔다. 내가 보너스 받았어요. 알겠죠? 그럼 우리 선생님 뭐 사 먹겠어요? 뭐 사겠어요? 소고기. 소 한 마리 잡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선생님 뭐 사시겠어요? 보너스 받았다.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닐 때 내가 100만 원 받는데 200만 원 받았다. 그럼 뭐 사세요? 보통 저축 이런 거 말고. 자, 뭐 사실 것 같아요? 가구. 오케이. 또 우리 선생님은? 화분이요? 뭐 전원주택에 사시는군요. 자, 자,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이 사는 것들이 어때요? 소고기를 먹는다든지 가구니 가전제품이니 자기가 뭐 차를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하는데 소득이 올라갔는데 저런 된장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고추장 살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봐요. 자, 이제 대체재라는 거 우리가 배울 텐데,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뭐하고 뭐 시작? 콜라하고. 아까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담아요. 아주 중요하니까. 자, 콜라의 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그럼 수요는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요. 자, 그거랑 비슷한 놈이 누가 있었다? 사이다. 사이다가 어떻게 된다? 수요가 증가되겠죠. 나중에는 자, 양이 모자르니까 가격이 어떻게 된다? 우리 양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피가 된다. 올라가요. 이거는 경제학을 안 배워도 다 알아요. 자, 주택은 하나야. 사려는 사람이 10사람이야. 그럼 그 주택 가격은 어떻게 돼? 올라가잖아. 이것을 우리가 속칭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 맞아요? P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도 그런 게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대체재는 이렇게 가격이 뭐 하는 거 나중에 올라가. 그럼 나중에 수요는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죠? 떨어져. 사이다 수요는 어떻게 돼? 떨어져. 그럼 나중에 뭐 찾아? 다시 콜라 찾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에요. 이해가요? 이런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대체재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보완재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 대체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게 되면 제가 그런 말을 써놨어요. 대체재는 둘 중에 하나야. 제가 이게 둘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써놨죠. 얘는 뭐냐면 콜라 아니면 사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맞죠? 지금 콜라 아니면 사이다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대체재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구나. 이해가요? 오케이. 그런데 이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야, 이거 보완 좀 해라 이런 얘기는 부족한 것을 메꿔주라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보완재라 함은 알겠죠? 보완재라 함은 잠깐만요. 자, 보완재라 하면 뭔가 어떻게 되냐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얘는 어떻게 된다? 둘 다 한꺼번에 소비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동시 소비라고 적어놓은 거 보이세요? 동시 소비가 된다. 그럼 얘네들의 관계는 어떤 친구가 있는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요즘엔 좀 이거 좀 많이 아는데, 자, 우리가 보통 커피 마시잖아요. 맞죠? 커피 마시면 커피가
자, 커피를 마실 때 우리가 물론 원두나 뭐 이런 원액 자체를 마셔요. 그죠? 하지만 커피에 꼭 들어가는 게 뭐다? 설탕은 들어가요. 옛날에 커피하고 프림 설명했는데 요즘 프림 안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커피 먹으면 당연히 설탕도 소비되는 거 맞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보완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면 어떤 사람은 난 커피 먹을 때 커피만 먹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보완제를 이해를 못 해. 알겠죠? 그러면 자, 우리 자, 맥주 드시면 생각나는 안주. 오징어? 그러면 난 미워할 거야. 자, 다시 맥주 하면 생각나는 거.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엉덩이 자 꼴뚜기 뭐 이렇게 한찌 이렇게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져. 알겠죠? 다시 민망해. 자, 아무튼 끝나고 남는 거 알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맥주 하면 땡기잖아, 치킨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맥하러 가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맥주하고 치킨은 어떤 관계야? 대체 관계야, 보완 관계야? 보완 관계. 이해가요? 그럼 우리 안 물어볼 거야. 자, 우리 선생님 소주 드시면 생각나는 안주가 뭐예요? 네? 알탕, 찌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삼겹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고, 그죠? 겁내지 마요. 알겠죠? 네, 이뻐해 줄게요. 또 삐진다 또. 선생님이 나 안 물어본대 이씨.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자, 다시 이렇게 관계, 이게 보완제하고 대체제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 갔죠 이거? 그러면 이 커피하고 설탕의 관계는 둘이 꼭 필요한 사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커피의 가격이 올라갔어.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그러면 커피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가 어떻게 될까? 아까 우리 배웠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그러면 설탕의 수요는 어떻게 될까? 줄겠지. 커피를 안 먹으니까 얘도 또한 마찬가지 줄어들 겁니다. 맞아요? 그럼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이런 현상은 일시적인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맞아요?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중요해. 이거 아주 중요해. 자, 설탕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럼 계속 떨어질까요? 아니야. 평상시 설탕이 알겠죠? 1kg에 10,000원 하던 것이 자 4,000원 떨어졌어. 그럼 평상시 설탕을 어떻게 해? 사 먹으려고 설탕 하는데 10,000원짜리 설탕이 4,000원 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 사 안 사? 사지. 그러면 설탕의 가격이 어떻게 돼? 자, 수요가 찾는 사람 어떻게 돼? 많아지게 되고 다시 가격이 올라가지. 이게 경제, 시장 경제라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거? 왜 이거를 설명하느냐 하면 좀 이따가 가격 변화 증감 요인에 관련된 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거든. 요번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면 말고. 아무튼 꼭 나올 거예요. 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은 여기서 가격이 떨어진다에 멈추면 안 돼. 아, 이런 영향으로 앞으로 이런 영향이 미칠 거다라는 것까지를 머릿속에 담아야 돼. 이게 공부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볼게요. 일단은 나중에 설명하고. 자, 다시 보완제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소비되는 친구를 뭐라고 한다? 시작. 보완제라 한다. 그래서 커피하고 설탕인데 이것을 부동산으로 쓱 하니 들이밀면 어떻게 되냐? 콜라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아파트의 가격이 막 올라가. 아파트 살기 좋잖아요, 사실은요. 뭐 관리비 부담이 돼서 그렇지 저는 살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못 살아. 그죠?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한다? 다른 데로 이사 가겠죠?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갈 거예요. 그죠? 우리 앞전에 단독주택 배웠어요. 그죠? 세대가 1세대라고 그랬죠? 단독주택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다세대도 있고, 여러 연립도 있고, 빌라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파트 아닌 것도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영향을. 여기도 마찬가지. 자, 커피하고 설탕의 보완제죠, 지금. 얘네는 아파트 아니면 단독주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관계죠. 그런데 얘네들은 동시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야. 주택이다. 주택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 땅 위에 올리니까. 아, 머리 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알겠죠? 자, 주택 용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이거?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주택을 안 사죠? 그러면 당연히 땅값도 어떻게 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보완 관계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슨 제라 한다? 시작. 보완제.
그럼 머릿속에 이제 노트 정리가 돼야 돼. 아, 대체제하고 보완제는 어떤 친구구나 하는 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 이게 틀이 박혀야 돼. 왜냐하면 지금 우리 수요 배우잖아. 공급에서 우리 또 들어가면 또 헷갈려. 멘붕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정확히 개념을 잡아야 공급에서 안 헷갈려. 이해가요, 이거? 다시 한번. 자, 잘 봐요. 대체제라 하는 거 머릿속에 담아두실 거. 자, 둘 중에 하나더라. 알겠죠? 하나 아니면 올라가면 얘 찾아. 나중에 얘도 가격이 올라가. 이해갔죠, 이거? 자, 그 다음에 보완제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동시에 같이 해. 그래서 하나가 올라가면 얘도 떨어지는 거야. 이해가요, 이거? 무슨 제? 보완제. 그럼 독립제라 하는 것은 가격에 영향이 전혀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애들이야. 옆에서 탁 찔렀잖아.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돼?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딱 찌르는데 여기 꼈어. 변화가 없어. 옆구리 쪄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이해갔죠? 부끄럽네. 자, 아무튼 자, 이해가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무슨 제라 한다? 우리는 독립제. 이해갔죠, 이거?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소득에 대해서 우리 한번 놀아보자. 이런 얘기. 자, 소득에 관련된 거. 그러면 아까 제가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놈은 가격하고 가격 이외의 거 우리 배웠잖아. 그럼 이제 이번에는 소득이라 하는 것은 가격 뭐야? 이외야 가격이야. 가격 이외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놈 맞죠? 이거 지금. 그죠? 그러면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봐요. 자,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득이 증가해서 그러면 당연히 내가 사고자 하는 수요도 뭐가 된다? 늘어나는 거 맞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뭐 한다? 증가하는 현상이 보통 일반적인 관례예요. 맞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많이 버는 데 있어서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요. 안 그래요? 일반적이죠. 그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수요도 증가하는 이런 물건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상제다 또는 이것을 우리는 우등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이 제자는 재화 제자예요.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팔아서 돈 되는 물건들을 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요. 소득이 증가하면서 수요도 늘어나는 것을 뭐라 한다? 시작. 정상재 또는 우등재라고 해요. 그러면 자,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득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감소해. 이건 뭔 조화야? 많이 버는데 안 쓰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막 소득이 있을 때는 막 소고기 사 먹어. 알겠죠? 근데도 막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도 뭐 사 먹어? 소고기가 아닌 뭐 돼지고기 비계 섞인 거 맨날 뭐 이런 거 있잖아. 싸구리. 네. 싸구려. 아무튼, 네. 아무튼 그런 거를 사 먹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요, 이거? 아무튼, 어렵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열등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제? 시작. 열등제. 그 다음에 이놈은 뭐냐 하면 수요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간제라고 해. 이해갔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격일 때는 시작. 대체제, 보완제. 근데 이번에는 가격 이외일 때는 시작.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 가격이 말이 표현이 다르네. 맞죠? 그래도 이거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야. 소득이 가격 이외의 소득에서의 변화가 없을 때 뭐라고 한다? 중간제라고 하잖아. 근데 이걸 독립제라 한다. OX. 오케이. 이해가요? 그 다음에 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날 때 이것을 대체제라 한다. 이런 말들을 지문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시험이. 이해가요? 그런데 공부를 어설프게 하거나 단어 뜻을 안 해오신 분들은 당연히 맞출 수가 없지. 틀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기초과정일 때 이런 단어들을 머릿속에 노트 정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틀리면 안 돼. 알겠죠? 꼭 머릿속에 담아야 돼.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거 저랑 같이 연습. 자,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자, 10% 증가하였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수요가 자, 10% 감소하였다면 이거 뭐야? 반대죠. 얘는 지금 플러스인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가 됐잖아. 플러스인데 얘 뭐야? 반대 방향이죠, 지금. 그럼 뭐야, 얘? 열등제야. 그러면 이거에 한다면 무슨 제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시험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소득이 감소된다면, 응? 소득이 감소된다면, 수요도 감소된다면, 알겠죠? 다시, 소득이 감소되면서 수요도 감소되는 것은 정상제이다, 우등제이다. OX. 오? 다시 잘 들어요. 소득이 감소하였다. 수요도 감소된다면 이것을 정상제, 우등제라 한다. OX, O. 아니다, X. 자, 잘 들어요. 우리가 이 소득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소득 효과라고 그랬었죠. 늘어나면 소비도 늘고 줄면 줄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도 감소하는 같은 방향이죠, 지금. 얘 마이너스잖아. 플러스죠.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건 정상제야. 이해 가셨어요? 틀리신 분은 꼭 머릿속에 노트 정리. 그러면 얘하고는 무슨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죠. 다른 방향이면 무슨 제? 열등제. 아무런 변화가 없어. 무슨 제? 중간제. 얘 이런 거야. 아까 제가 소득이 늘었는데 된장이나 고추장 사러 가는 애들. 이해 갔죠? 멘붕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실 것. 소득에서는 정상제, 열등제, 무슨 제? 중간제. 그래서 이것은 정렬중. 그 다음에 이것은 뭐라 한다? 대보독.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외우려 하지 말고 이렇다라고 동글뱅이 쳐놓고 나중에 시험 때 되면 자꾸 이제 기본 과정을 돌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와요. 알겠죠? 구분하는 거 정확히 알아야 돼. 가격에서는 우리가 대체제, 시작,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에 대해서 하는 것이 가격에 관련된 것이고, 가격 이외에서는 시작, 정상제, 오케이. 이게 딱 나눠져야 돼. 그런데 이게 그 수험생분들을 제가 보게 되면 이게 섞였어. 소득인데 여기다가 대체제 맞죠, 선생님? 그냥 속으로 막 질문하는데 콧구녕 막아버리고 싶어, 아주. 알겠죠? 그러면 안 돼. 이해 갔죠? 번지수는 제대로 딱 나눠놓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노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야. 이해 가요? 그러면 안 돼.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이거?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잘 봐요. 자, 소득이 5% 감소하였다. 알겠죠? 자, 수요가 자, 예를 들어서 10%가 증가하였다면 무슨 제일까? 반대죠, 지금. 무슨 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여기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자주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얘네들, 아까 제가 여기 수요 변화를 일으키는 중간 요인 있죠? 이거에 대해서 시험이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5-1에 제가 수요 증감 요인이라고 박스 쳐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그다음 별표 3개. 이번에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과정 때 해야 되는데 지금 또 한 번 또 보시라고. 기초과정 때 자꾸 봐야 내게 되니까. 알겠죠? 지금은 외우려 하지 말고 내 걸로 뭐 해야 돼? 이해해야 돼. 이해가요? 자, 그럼 왼쪽에는 수요가 뭐 한다고 그랬어? 증가 요인이라고 돼 있고, 자, 오른쪽에는 수요가 뭐라고 그랬죠? 감소 요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 증가 요인만 볼게요. 그럼 반대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요. 소비 측의 대체제 가격이 상승한데, 대체제는 누구야? 자, 콜라의 대체제는 누구야? 사이다. 근데 사이다의 가격이 뭐 한다고 그랬어? 사이다의 가격이 뭐 한다고 그랬어? 상승한다라고 그랬죠. 사이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가 어떻게 되죠?
사이다의 수요가 어떻게 됐어? 줄었어요? 늘어났잖아. 아니야? 봐봐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대잖아. 대체제는 누구라고 그랬다? 사이다잖아. 사이다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잖아. 아니에요? 맞죠?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사이다는 대체제잖아요. 그죠? 그럼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다면 수요가 뭐 했어 지금? 증가한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응? 근데 막상 이게 확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틀리고 나오는 거야. 어렵고.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거 유치하게 외우지 말고 정확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웬만하면 제가 유치하게 외우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에서는 유치하게 하게 되면 그게 함정의 매너리즘에 빠져. 출제자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얄팍하게 공부하냐면 대체제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대가승, 대가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하는데 그러면 틀려. 더 오히려 헷갈려. 그런 식으로 암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는 내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정확하게 대체 효과에 콜라하고 사이다를 딱 적어놓고 그런 다음에 들어가야 돼. 알겠죠? 이게 출제자가 이거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증감 요인, 감소 요인. 나머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지선다형이니까 어떻게 돼? 나머지 자 하나만 어렵게 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첫째, 둘째가 제일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그거를 꼭 알아야 된다. 이해가요? 그럼 첫째, 둘째에다가 이렇게 묶음 표시해놓고 별표. 자, 그러면 이제 봐요. 보완제. 자, 그럼 보완제는 뭐를 보완제야? 아까 보완제는 뭐? 시작. 커피하고 설탕이야. 그럼 봐요.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대. 응?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대. 그죠?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어? 수요량이 뭐라고 적어놨어요? 증가라고 해놨죠, 지금. 그러면 이거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 질문이야. 두 번째, 지금 이 두 번째. 알겠죠? 이거 제가 공부할 때도 헤맸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제일 많이 헤매고 제일 많이 질문에 올라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놈이야. 알겠죠?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놈을 어떻게 돼? 제일 이뻐하고 출제도 제일 많이 내. 이해 갔죠? 그래서 이거를 꼭 알아야 돼. 자, 잘 봐요. 제가 여기 잠깐 설명 좀 할게요. 커피하고 설탕 중에서 커피가 인상되면 수요는 준다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설탕은 어떻게 된다? 덩달아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가격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나중에 후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응?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 수요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다? 수요가 증가되죠? 무슨 법칙이야 이거? 수요 법칙. 이해가요? 그잖아.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뭐한다? 증가한다는 얘기죠. 즉 수요 법칙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상태에서만큼을 생각을 해놓고 하니 대입이 안 되잖아. 그래서 자꾸 어려운 거예요. 즉 거기에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보완제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앞으로 벌어질 후에 수요량은 뭐가 된다? 증가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알겠죠? 지금 이 현상이 아니에요. 이해가요? 다시 한번. 지금 보완제라 하는 것은 아까 분명히 커피와 설탕이 이런 영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됐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뭐야? 결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설탕이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죠. 시장 경제는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후에는 어떻게 된다? 왜?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얘를 후에 이 현상을 물어본 거예요. 이해 갔죠? 질문하면 안 돼 앞으로. 왜냐하면 모르면 질문해야지. 자, 아무튼 끝나고 너도 남아. 자, 여기 봐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거 이해 갔죠 여기?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걸 많이 틀려. 출제자들도 제일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요 내용 꼭 알아두세요. 첫째, 둘째. 그러면 거기 봐요. 감소 요인도 봐. 자, 감소 요인도 잠깐만 보시면 대체제 가격이 하락했대. 자, 대체제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사이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맞아요? 사이다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반대겠죠. 나중에 사이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수요도 어떻게 된다? 줄어들겠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후에 관련된 이 수요 공급에서 우리가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수요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무슨 죄야? 대체제라고 그랬죠, 지금? 응? 그럼 가격이 하락하니까 대체제 가격이 하락한다. 사이다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수요는 증가되겠네요. 죄송해요. 증가된다는 얘기.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지금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게 됐다는 얘기죠. 잠깐만. 지금 뭐 얘기했니? 지금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자, 지금 소비 측의 대체제 가격이 하락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체제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사이다의 가격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사이다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반대 현상이잖아요. 지금 아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랬었지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수요는 어떻게 된다? 감소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보완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보완제는 아까 설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했대. 설탕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설탕 가격이 반대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얘기니까, 자, 설탕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는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죠, 후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소비 측의 가격이 상승 예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상승 예상을 동글뱅이를 치세요. 상승 예상. 그 다음에 옆에 하락 예상이라고 이렇게 동글뱅이를 같이 쳐놔요. 쳤어요? 다시. 자, 상승 예상과 하락 예상. 아주 중요해요. 이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자, 여기 봐요. 자, 뉴스에서 밀가루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게 되면 아까도 전체적인 가격, 밀가루에 관련된 것이 다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죠. 가격이 예상될 거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제일 먼저 뭐 해? 차 타고 마트 가죠? 그래서 뭐 해? 사재기 하잖아. 그죠? 그러면 늘어나 줄어들어? 수요가 증가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자, 가격이 하락한데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겠죠? 안 산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대. 사요? 안 사. 일시적으로 안 사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증가하는 거 무슨 제? 정상제. 소득은 가격 이외의 것이라고 그랬죠. 정상제.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소득이 떨어지게 되면 자, 수요도 감소한다. 같은 방향이잖아. 무슨 제? 정상제. 이해 가요, 이거? 오케이. 아까 제가 이거 같은 방향이면 정상제, 증가, 감소, 같은 방향. 헷갈리면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주택소비금융의 확대라고 나온 말이 있죠.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소비금융을 확대했다는 얘기는 금융권에서 집사라고 우리가 편리를 제공한 거야. 예를 들어서 담보 비율이라든지, 알겠죠? 소득이라고, 왜 LTV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런 것 등을 완화시켜 주게 되면 집 사는 게 어때? 쉬워지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요? 근데 이런 말들을 거기 뭐랬다? 소비금융의 확대, 그러니까 말들이 어려운 거야. 자,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혜택을 많이 줬다. 금융권의 혜택을 줬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구 증가 및 핵가족화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봤어요? 그럼 봐요. 인구가 늘어나면 집을 찾는 사람이 많잖아. 그럼 수요도 늘어나겠네? 그다음에 핵가족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 여기 봐요. 자, 우리 집에 우리 와이프, 그 다음에 아들. 알겠죠? 아들이 이제 성년이 돼서 결혼을 했어. 그러면 집 하나가 또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둘이서 살다가, 우리 잠깐 떨어져서 살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또 집이 늘어나? 이런 거 아닌데.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핵가족화 되었나. 이해가죠, 이거? 우리 안 좋아. 나 오늘 집에서 우리 집사람들 혼난단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자, 아무튼. 지 집에 대놓고 물어보니? 아우,
좋아? 그럼 내가 좋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한테 막 도장 찍어야지. 자, 안 좋아. 자, 그 다음에 거기 봐요. 거기 보면 금리 및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금의 인하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당연히 세금을 인하, 뭐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걸 내리게 되면 당연히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맞죠?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자, 선호도 증가라는 얘기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막 늘어나게 되면 아파트를 많이 찾겠죠. 또 주택에 대해서 많이 찾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될 것입니다. 맞아요, 이거? 오늘 제가 경제론에서 수요까지 들어갔어요.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공급 들어가는데, 공급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요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 들어가요. 쭉쭉쭉쭉 이제 들어갈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알겠죠? 그래서 우리 거기 공급 단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보게 되면 부동산 경기 변동이고, 여기 조금 시간이 남을 수도 있어서 다음에는 시장론 프린트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